안녕하세요. 전파과학사입니다. 미지의 세계 우주, 그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는 듯합니다. 머지않아 화성 여행을 떠나 적어도 3년을 우주선 속에서 살아야 하는 날이 현실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무중력 우주공간에서 장기간 지낼 때 건강에 지장은 없을까요? 400km 상공의 국제우주정거장 속에서 거의 1년을 지낸 미국의 우주비행사 스콧 켈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2015년 3월부터 1년간 스콧과 마크는 서로 다른 세상에 살았지만 두 사람은 우주 비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강 문제와 관련한 관찰 대상이었습니다. 스콧이 340일 동안 우주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 나사의 의학자들은 지상에서 같은 기간을 보낸 마크와 신체적 변화에 어떤 차이가 생겼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두 비행사는 유전자가 동일한 신체적으로 지극히 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건강 상태를 비교해보면 장기간의 우주 생활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 부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긴 조사 끝에 그 결과가 2019년 4월 10일 사이언스지에 발표되었습니다. 의학자들은 먼저 우주에 머무는 동안 유전자와 면역체계 그리고 두뇌의 기억력에 변화가 생기지 않았는지 검사했습니다. 강한 방사선이나 화학물질은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켜 돌연변이나 암이 발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자들은 방사선에 의해 쉽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유전자 1000가지 이상에 대해 특별히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우주를 다녀온 스콧의 유전자가 마크보다 더 많이 변형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염색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텔로미어는 나이가 많아지거나 암과 같은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짧아지는데 스콧이 귀환한 즉시 텔로미어를 검사한 결과 텔로미어가 14.5%나 길어져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스콧이 지상으로 돌아온 지 48시간 후에 다시 검사했을 때 텔로미어들은 수축해 있었고 어떤 것은 더 짧아지기도 했습니다. 스콧은 우주 비행을 하는 동안 수시로 체열하여 냉동 보관했습니다. 귀환 후 이 혈액에서 면역 물질의 활성을 조사한 결과 스콧이 우주에 나간 후 면역 활동이 강화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조사한 코넬 대학 의학연구소의 메이스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결과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스탠퍼드 대학의 인간 유전학자 스니더는 인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면역체계, 체내 물질 대사, 단백질 생성 등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설명하면서 우주 공간의 강한 방사선이 스콧의 염색체에 나쁜 변화를 일으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학자 팀은 6개월 후 스콧의 유전자를 다시 조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스콧의 변화된 유전자는 91%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나머지는 변형된 그대로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면역체계는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변형된 염색체는 그대로 뒤죽박죽 상태였다고 합니다. 의학자들은 스콧의 의식 상태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단기적 기억력과 논리 테스트에서 그 능력이 전부 다 약간 나빠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우주여행 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2019년 3월에 우주정거장에 승선한 여성 우주비행사 코우에 대한 인체 영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2020년 2월까지 우주에 머물렀는데 여성으로서는 최장기 우주 비행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앞으로 10명의 우주 비행사에 대해 계속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의 화성까지 왕복하려면 적어도 3년 동안은 우주에 있어야 합니다. 우주정거장은 지구의 자기장이 보호하는 공간에 머물고 있지만 화성으로 가면 우주의 방사선과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선을 막아줄 자기장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유전자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예전 아폴로 계획 때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의 자기장이 없는 달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단 며칠간이었죠. 화성을 왕복하는 장기간 동안 우주의 방사선에 노출된다면 인체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이런 위험을 피하자면 화성선의 항행 속도를 높여 여행 기간을 단축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와 관련한 것들을 걱정하고 있지만 과학자들은 우주 비행사들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미있는 과학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